(605번) 주어진 이차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k, y축의 방향으로 2k만큼 가져가자고? 자, 그러면 꼭지점 찾아서 이동하면 편하다라고 얘기했죠?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에 찍혀 있어 지금?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k만큼 옮길 거래. 그러면 꼭지점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 더하기 k 그리고 1 플러스 2k 이렇게 바뀌어 있겠지. 요거를 바탕으로 새롭게 요 이차함수를 다시 만들어주면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얼만큼 벌어졌는지는 변함이 없다. 맞지? 그러면 2차항 앞에 계수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꼭지점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얘 이렇게 반영해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반영해줄 수 있대. 그러면 꼭지점이 반영된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이 됩니다 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사라져가지고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지금. 그러면 4까지 넘겨주면 인수분해가 되겠네 이거. 그치? k 더하기 3이랑 k 빼기 1이랑. 그래서 양수 k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는 1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3은 음수 탈락. 이렇게. 또 17번이요. 이것도 꼭지점 가지고 이동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원래 꼭지점이 어디야 지금 이거? 3, 마이너스 6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가져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점 자체가 3 플러스 m, 마이너스 6 더하기 n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야. 됐니? 그런데 얘랑 일치했다 그랬지. 그러면 이 아이의 꼭지점을 찾은 거랑 우리가 구해놓은 이 꼭지점이 같은 점이어야 돼 지금. 그럼 얘 변형시켜가지고 꼭지점을 만들자. 꼭지점을 만든다는 건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4분의 1 묶어내면 되죠.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2x 여기까지만 묶으라 그랬다. 1차까지만 반 나눠가지고 제곱해주면 36이 붙을 거야. 빼기 36 붙는 거는 4분의 1이랑 만나가지고 바깥에다가 쓸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x 빼기 6의 제곱 마이너스 1. 아, 얘 꼭지점은 6, 마이너스 1이었네.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이랑이 같은 점이어야 된다. 그러면 3 더하기 m 얘가 6이면 되고 마이너스 6 더하기 n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m값, n값 다 나왔죠. 다음은 몇 번 갈까요? 21번. 자, 이 두 개는 평행이동 관계는 아니겠다. 2차 계수가 다르니까. 정말 단순하게 꼭지점만 똑같은 놈인 거야, 얘네는 지금. 그럼 둘 다 얘는 일단 꼭지점을 만들러 가야 되는데 위에 놈은 그나마 변형을 하기가 좀 낫네. 할만하네. 그지? 네. 2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반에 제곱해주면 4 붙을 거고 마이너스 4 생길 거는 2배 만나가지고 바깥에다가 씁니다. 그러면 2배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 꼭지점이 2,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거 찾은 거야 지금. 됐니? 꼭지점 똑같다며. 그러면 2, 마이너스 7이 꼭지점이 되는 2차 함수를 만들어주면 여기 뭐 있겠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근데 문제에서 2차 계수 3이라고 딱 알려주고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도 여기에다가 3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식이라는 거지. 전개하면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7 따라서 3배 해주면 상수항만 계산 실수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네. 그럼 P랑 Q랑이 다 됐나요? 12번 요거? 자, 꼭지점부터 찾아볼까요? 식에서 이 아이의 꼭지점을 찾아내보면 P, Q가 나오죠. 여기가 P, Q라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P는 음수인 거 눈에 보이네. 꼭지점 좌표가 P, Q니까 P는 음수 확정. 그 다음 Q는 0 확정이 0 확정. 그 다음 A는 아래 볼록 모양이니까 양수 확정. 이렇게 되겠다. 그럼 보기에서 1번 이미 틀렸네. A 음수라고 했으니까 1번 탈락. 2번 A와 Q의 곱은 0. 2번 탈락. 얘는 이 얘기잖아 지금. 3번 보기는 P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지? P는 음수, A는 양수. 3번 틀렸네. 4번 PQ의 곱은 0. 확실하게 맞고. 얘는 Q가 0이니까 그냥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P 넘겨놓고 보면 B가 더 큽니다. 맞네. 4, 5번이네. 그치? 또 31번. 자, 2차 함수가 있었는데 x축으로 n, y축으로 n 갔더니 저렇게 그러면 얘도 꼭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아이의 꼭지점은 0,0이었잖아 지금.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가져갔대. 그러면 옮겨진 꼭지점은 m, 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이제 꼭지점 찾으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묶어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생겨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플러스 4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2,6 끝났네. 여기 있는 m,n이랑 여기 있는 2,6이 같은 점이어야 되잖아요. 27번. 27번. 이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것. 그래프 이거 5개 다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그래프 그리면 꼭지점 어디 찍힙니까? 0,0에 찍히지요? 그러면서 2차 계수 음수 위로 볼록이네. 어때? 이사분면 지나가지 않죠? 1번 바로 정답이네. 나머지 그릴 필요도 없다. 1번이 바로 정답이다. 233번. 33번.
자, 우선 맨 처음 주어진 정보가 이 녀석이 1,4를 지나갑니다 나왔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주고 시작을 하자. 4는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3이니까 야 이거 a 얼마 나오냐? 3분의 2 나오니 얘들아? 그러면 y는 3분의 1x 제곱 더하기 3분의 2x 더하기 3. 일반형 형태일 때는 그래프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랬지. 표준형으로 갑시다. 표준형이라는 것은 완전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갑시다. 3분의 1을 1차까지만 묶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반의 제곱 달아주고 마이너스 1 생기는 거는 얘랑 만나가지고 바깥에다가 그러면 3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다. 그래프를 대충만 그려보면요.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 그때의 꼭지점은 3분의 8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어떤 걸 물었냐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그래프 오른쪽으로 진행시킨 거라 그랬지. y의 값 감소 내려가는 거라 그랬지. 즉 오른쪽 아래로 진행되는 그래프의 영역이 어디냐는 거야. 그러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오른쪽 아래로 진행되는데 얘는 오른쪽 위로 진행되잖아. 여기를 말하는 거네. 어디야? 구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의 왼쪽 영역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의 왼쪽 영역이니까 3번만 해당이 되겠네. 이렇게 알겠어요? 또 몇 번 갈까요? 37번. 자, 이거 그래프 금방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 누구라 그랬어? A, B, C 중에. A. 위로 블록이네? 바로 A는 음수입니다. 써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찾아야 된다고? Y절편. Y절편은 현재 양수에 찍혀 있다. 바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해주라 그랬어, 쌤이.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왔다. 세 글자. 오른쪽 세 글자. 그러면 다르다 세 글자. 뭐랑 뭐가 다르다? A랑 B랑이 다르다. 이렇게 외워야지. A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B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오른쪽 다르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번. 얘는 B 이항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A는 음수였고 B는 양수니까 기억 맞고요. B랑 C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합은 양수다. 괜찮죠? 디귿번 A 넘겨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C는 양수, A는 음수.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겠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43. 두 함수가 있는데 얘가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 자, 이게 무슨 말? y가 x에 관한 이차함수. 이 말 자체가 y는 어쩌고 저쩌고 x제곱 이렇게 생기라는 얘기야. 이 한글로 나온 말 자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인데 첫 번째 식을 봐봐.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니? 첫 번째 식에서 뭐가 이상해? y에 대해서 이차항이 이거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없어야 돼. 따라서 얘가 없다라는 말은 2차 앞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얘가 0이 돼서 y제곱항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식에서는 만약에 이 x제곱항이 사라져버리면 얘는 y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돼버리거든. 따라서 이번에는 x제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2a제곱 마이너스 8은 절대 0이 돼선 안 된다까지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첫 번째 거 먼저 풀어보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a가 2나 1이 되면 된다가 되는데, 두 번째 식 2a제곱은 8 되면 안 돼. 그러면 a제곱은 4가 되면 안 돼. 아, a는 플러스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된다라는 말로 바뀌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다? 1만 됩니다 라는 얘기. 이해돼? 이 논리 흐름? 다음이요. 꼭지점 39번에 얘도 꼭지점 만들러 가야 되니까 완전 제곱 가면 되겠네. x제곱 더하기 2x까지는 그대로 지켜주고 반 제곱시키면 1. 뒤에 마이너스 1도 생겨야 되지? 그게 뒤에 있던 마이너스 3이랑 같이 쓸게. 그러면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C점 완성. A점 찾았니? 요거 는 0이다 해서 찾으면 되지, 그치? 마이너스 3, 0. B점은 y절편이니까 0,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쌤이 알려준 공식 있지? 신발끈. 그거 이용하면은 넓이가 바로 나올 거야. 다음은요. 48번. 요거. 이차 함수가 있는데요. 모르는 게 A, B 두 개지. 문제에서 대입할 수 있는 거 두 개 줬지. 그럼 풀린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 두 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거 두 개. 풀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 1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0 나온대. 아,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도 집어넣으면 6이 나온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자.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했더니 6이래. 아,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5가 나온다. 이거 연립하는 거네. 연립 방정식이네. 그지?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2B는 B가 마이너스 2 나왔습니다. 얘를 첫 번째에다 사용할게. 그러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그치? 따라서 fx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2대입하래요. 따라서 f2는 4 마이너스 6 이거 제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지? 그리고 또 어떤 거 할까요? 네? 46번? 46번. 요거? 이거 아까 했던 거.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y제곱항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a제곱 빼기 4가 0이 돼서 없어져야 돼. 추가로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애는 없어지면 안 되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2a 빼기 8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걸로 푸는 거. 계산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또 있을까요? 맨 마지막 거. 이거. 657번. 질문일 것 같더라.
단어가 한 번 더 있고 F1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얘는 합성 함수라는 거야. 고1 때 배우는 거야. 너희가 아직은 안 배운 건데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해 가면 돼. F라는 애한테 뭔가를 넣었대.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됐대. 이렇게만 일단 봐도 돼. 알겠지? 근데 이 누군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게 지금 F1이래. 그 얘기거든. 형태 이해되지? F1 뭔지 니네 지금 알 수 있다? 원래 F1이라는 건 fx식에다가 1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1 빼기 a입니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네모 대신에 얘를 그대로 사용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 f에다가 1 빼기 a를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뜻이 된 거야. 이거 이해됐을까? 그러면 난 여기 x가 있었는데 이걸로 바뀌었지. 나도 그대로 바꾸면 돼. fx식이 x제곱 빼기 a였잖아. x 대신에 1 빼기 a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 식이 어떻게 되느냐? 1 빼기 a의 제곱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야. 좌변 자체가. 그게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요 과정을. 이해됐니 여보? x 대신에 1 빼기 a 사용했습니다. 라는 뜻. 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이야.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a는 마이너스 1.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는 제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은 제로니까 a는 1 또는 2 나옵니다. 정답 나왔네요. 쉽게 말해서 대입한 결과를 다시 대입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괄호 2개 있는 거 자체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도 나가면 돼요. 2차 문제 활용입니다. 지금까지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하나씩 부분 뜯어서 공부를 한 거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보고 저희가 내가 어디서 배웠던 거 요거 사용하고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또 저기서 배운 거 요거 가져와서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 2차 함수가 그래프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너희가 바로 찾아내야 되는 게 두 개의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어. 맞니? 첫 번째, 여기에 있는 1,0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 0, 마이너스 3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0, 마이너스 3은 굉장히 좋은 놈이야. 왜냐하면 y절편이잖아. 식에서 y절편이 바로 얼마인 게 눈에 보여? b가 y절편인 게 바로 보이죠. 그게 마이너스 3이래죠. b 벌써 해결. 이거 이해되니? 근데 지나가는 점이 1,0이라고? 1,0을 지나간다고? 대입하는 얘기죠. 0은 1 대입해주면 a 더하기 2 빼기 3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 됐지?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나왔어. 추계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x좌표 말하시오랑 똑같은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나왔을 때 추계방정식 쌤이 이거 워낙 자주 나와서 외워도 괜찮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니 혹시? x는 어떻게 생겼지? 추계방정식 이거 외워야 되는데 연아? 까먹었니? 네.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꼭 외우세요. 시간 단축시키려면 이거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완전 제곱을 매번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여기서 축의 방정식 바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a라고 해봤자 그냥 2지. 분의 b니까 알겠지? 공식 외워서 활용합시다, 여러분. 다음은 662번 같이 봐야 되겠다. 662번. 지금 이차함수 2개 있는 거거든. 여기 첫 번째 이차함수 1번, 여기 두 번째 이차함수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이차함수가 직선 x는 마이너스 4를 축으로 한대. 1번 이차함수가. 그러면 얘는 바로 뭔가 정보를 주는 거다. 누구를 주는 거다? 우리 여기에서 축 방정식 바로 찾아내면 x는 뭐지? 아니지, 얘는 완전 제곱 형태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는 일반형일 때. 얘는 꼭지점이 바로 보이잖아.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p, q잖아. 거기서 축을 바로 뽑아내면 x는 마이너스 p지. 맞니, 여보? 표준형 나와 있을 때는 바로 뽑아낼 수 있어. 그지? 근데 문제에서 그게 x는 마이너스 4래잖아. 아, 이걸 합쳐보면 p는 4라는 걸 찾아내야 돼. 됐지? 이제 q만 찾아내면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냐 하면 1번과 2번이 y축에서 만난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y절편이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y축에서 같은 점에서 만났다? 아, y절편을 똑같은 것을 가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 첫 번째 식 얘의 y절편을 구합시다. y절편을 구한다는 건 x에 0 넣는다는 얘기죠? x에 0 넣어볼게요. 0 넣어주면 3p제곱 더하기 q인데 우리 p가 4인 걸 구하고 왔거든. 4제곱은 16, 16의 3배 48 더하기 q. 그 다음에 2의 y절편 구해보면 얘도 x에 빵 넣겠다는 얘기잖아. x에 빵 넣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서 1 나오거든. 이거 두 개 같아야지. 따라서 q 값은 마이너스 47이 됩니다. 숫자가 좀 이상하지? 그지? 이렇게 나와야 돼. 됐어요. 다음에 666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네요. 3월 모의고사 보이죠?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어떻다고? 중학교 전체입니다, 이거.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3년치 전체예요. 그래서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2,5고요. 얘가 1,4를 지나간대요. 자, 꼭지점이 2,5다 해서 쌤 바로 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y는 a x-2의 제곱 플러스 이거 이해되니? 꼭지점이 2,5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5를 갖고 있을 거다. 근데 2차 계수를 우리는 몰랐거든. 문제에서 a라고 윗줄에서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쌤이 a를 갖다 놨어. 이거 괜찮을까? 바로 가는 거. 오케이? 다이도 이해했어?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1,4를 지나간다고.
얘들아, 미지수가 3개인 일반형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든 표준형에 미지수가 1개밖에 없잖아. 여기 대입하는 게 훨씬 낫겠지. 여기다가 대입하자. 그러면 4는 여기다가 1 대입해주니까 A 그대로 나오네.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었던 이 2차 함수식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네. 전개합시다. 왜 갑자기 전개를 하느냐?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바꾸라고 했거든. 그래서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4에 뒤에 플러스 5 만났으니까 플러스 1 나왔네. A는 아까도 찾았었고요. B 값은 4고요. C 값 1구나 라는 거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곱시켜가지고 더해주면 끝나겠다. 자, 6, 7, 3으로 갑시다. 얘들아, 추계 방정식이 x는 3으로 나왔다고? 추계 방정식이 x는 3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꼭지점이 3,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축이 3이라는 건, 그지? 대신 이 y좌표,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니까 그러면 문자 할게. k 이런 거 사용할게. 그러면 y는 x-3의 제곱 더하기 k인데 문제는 여기 앞에도 모른다는 거지. 2차 계수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또 다른 문자를 또 잡는 수밖에 없지. 어쩔 수가 없지. 자, 그럼 우리 모르는 문자 지금 현재 a와 k 두 개 모릅니다. 그죠? 대입할 수 있는 점이 2개 나왔네요.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2개, 식 2개 풀린다. 이제 대입하자. 먼저 1,6 대입할게요. 6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4a 더하기 k가 나올 거고 4,0 넣을게요. 0은 여기 4 넣어주면 a 더하기 k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두 식을 뺍시다. a의 값이 밝혀졌습니다. 얘를 두 번째 식에다가 여기 넣어주면 0은 2 더하기 k니까 k는 마이너스 2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2차 함수식은 y는 여기다가 사용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2배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다? y절편 물었다.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2배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 그러면 18 빼기 2니까 16 나오겠네. 이해돼요 이 문제? 자, 그 다음 680번으로 갈게요. 와, 계산 상당히 복잡하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얘들아, 지금까지랑은 또 다른 게 나왔어. 아까는 꼭지점에 대한 힌트가 조금이나마 나왔지. 3,k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봐봐. 꼭지점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냥 세 점만 지나갑니다 라고만 나왔거든.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 첫 번째, y는 ax-b의 제곱 더하기 c 표준형이랑 두 번째,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일반형. 이 두 가지 중에 세 점을 지금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 1번 표준형에다 대입하는 게 쉬울까? 두 번째 일반형에다가 대입하는 게 쉬울까? 뭐가 더 쉬울까? 1번 형태가 쉬울까? 2번 형태가 쉬울까? 대입해서 풀기에 1번 연합 생각은 어때? 왜? 그냥 뭔가 더 쉽게 생겨서? 결론은 2번이 맞아. 왜 그러냐 하면 1번은 제곱, 완전 제곱 형태가 있지. 여기에 세 점을 딱딱딱 집어넣으면 B제곱이 3번 나와. 2차 항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3개나 나오거든. 계산이 상당히 힘들어져. 그래서 얘는 2번 일반형 형태로 푸는 게 더 나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3 대입해주면 3은 A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0,1. 야, 이 0,1이 되게 좋은 거네. x에 0 넣잖아. 그럼 y절편 바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제? 0,1에서 알 수 있는 사실. y절편에 해당하는 c가 1입니다. 우리 아까 구했던 이 식도 바로 변형해서 쓸게. c가 1이라면. 그러면 a 빼기 b가 그 다음 세 번째 점 1,4 사용해보자. 4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 1이라며. 따라서 a 더하기 b는 3. 연립방 형식이네. 연립하면 되겠네. 두식 더 할게요. 2a는 5, a는 2분의 5. 그러면 2분의 5를 다시 여기다가 써줄게. 2분의 5 더하기 b는 3이니까 b는 2분의 1. 따라서 y는 2분의 5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1. 이것만 구하라고 했으면 답이 끝일 텐데 참 좋을 텐데, 그지?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묶어야 돼, 얘 지금? 2분의 5로 2차 항이랑 1차 항까지 묶어야 되지. 그러면 이거 1차 항 앞에 누구 남을까? 계속 이거 암산이 상당히 복잡하지? 어떻게 찾으면 되냐 하면 2분의 5를 누군가랑 곱해서 2분의 1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2분의 1한테서 우리가 묶어내는 값을 나누면 돼. 원래 있던 개수에서 묶어내는 값으로 나누기를 하면 나와. 알겠지? 곱하기의 반대니까 나누기를 한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자. 그럼 얼마? 얼마? 5분의 1인가? 5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돼. 계산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묶어야 되지. 더 묶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 나눈 상태에서 제곱해야 돼, 얘들아. 5분의 1 반 나누면 10분의 1. 제곱하니까 100분의 1이야. 추가로 100분의 1이 붙어야 돼. 그러면 빼기 100분의 1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2분의 5랑 곱해서밖에 생겨야 되잖아. 계산하면은 20, 마이너스 40분의 1이 추가로 생겨야 되네. 마이너스 40분의 1 플러스. 여기는 x 더하기 이거 100분의 1이 있으니까 10분의 1을 제곱한 거겠죠? 그 다음 뒤쪽이 마이너스 40분의 1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0분의 39. 따라서 꼭지점 어디다? 마이너스 10분의 1, 40분의 39 나온다. 보기에 있나요? 네, 있죠? 마지막 과정은 그냥 복잡한 계산이 들어간 것 뿐이지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자, 683번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또 봅시다. 자, 이거 정말 계산으로 좀 많이 크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약간 머리를 써서 푸는 방법도 있거든. 쌤이 두 가지 다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방법. 좌표 세 개 다 보이지 지금. 1,1 보이고요. 2,1 보이고요. 0, 마이너스 1 보입니다. 0,라고? y절편이 그냥 나왔네. C값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1,1 대입하라며. 그지?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되지? 1은 A 더하기 B, 아까 C가 마이너스 1.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하나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2,1이잖아, 그지? 또 1은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1. 그러면 4A 더하기 2B는 2. 이거 연립하면 되죠? 이거 다시 2 나누어주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두 개 연립.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냥 1이에요. 요 연립 방정식은 지나갈게요. 안 할게요. 이렇게 그냥 정말 기본적인 방법으로 푼 거야.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 두 번째 풀이 들어갈게, 얘들아. 일단 0,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는 기본적으로 써먹어야 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다는 깔고 들어가는 거야. 미리 깔고 들어가. 그 다음에 쌤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해볼 거냐면 바로 1 넣었을 때도 2 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똑같이 1이었다. 이거에 집중을 해볼 거야. 두 개의 함수값이 다르면 사실 1번 보기로 풀어도 되는데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다 해서 쌤은 힌트를 얻을 거야. 어떤 힌트를 얻을 거냐 하면 주어진 이 함수는 1을 넣어도 1 나오고 2를 넣어도 1이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식이 있을 거고 뒤에 플러스 1만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내가 x에 1을 넣든 내가 이 부분에 x에 2를 넣든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y값이 항상 1인 거 아닌가? 요거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1을 넣든 2를 넣든 제로가 되게 해주면 되지. 1 넣는데 제로가 된다? x-1 갖고 있겠네. 2 넣는데 제로가 된다? x-2 갖고 있겠네. 요 아이디어로 푼 거야 지금. 요거 이해되나요? 요렇게 접근한 거. 되겠어요?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며. 또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며. 이거 전개해주면 a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 y는 a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 플러스 1 바로 여기서 상수항이 얼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다. 맞지?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답 나와요.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 따졌어요. 2차 함수인데 어떤 두 개를 대입했는데 변화가 없다? 똑같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내가 그 어떤 값을 넣어도 제로가 되는 영역을 만들자. 요 아이디. 고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풀이. 너희도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풀이. 미리 본 거야. 알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 6, 8, 7 얘도 지금 점 몇 개 나와 있어? 점 3개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여기에 마이너스 1, 0 여기에 4, 0 여기에 0, 마이너스 4 이렇게 3개 나와 있지. 0, 마이너스 4가 있다고? 그러면
C가 마이너스 4다. 맞니? 그럼 골라도 1, 3번 중에 찍어야지. 맞잖아. 상수항이 마이너스 4인 걸 찍어야지. 찍더라도. 자, 1번 아니면 3번이야. 근데 1번, 3번의 차이점이라고는 2차항의 개수가 양수, 음수 차이 아니니? 정답 몇 번이겠어? 1번일 수밖에 없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4고 아래 블록인 건 1번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답만 찾기 위한 풀이인 거고 조금 디테일 정확하게 푸는 방법 볼게요. 얘는 심지어 한 3가지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 마이너스 1,0 지나가고 4,0 지나가고 0, 마이너스 4 지나간다. 그대로 정직하게 사용하는 거야. 0, 마이너스 4 지나간다 해서 C는 마이너스 4 바로 얻어냈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0, 4, 0을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0을 대입을 딱 해주면 0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니까 A 마이너스 B는 4구나. 두 번째 4,0 지나간다 사용해주면 0은 16A 더하기 4B 마이너스 4 16A 더하기 4B는 4 그냥 정말 정직하게 푼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방법만. 그지? 두 번째 풀이 봐 얘들아, 마이너스 1과 4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 보이지? 대칭축 어디에 있게? 마이너스 1과 4의 가운데.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랑 4랑의 중점을 찾는 방법. 두 점의 평균 구하면 돼. 너네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뭔데?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랑 4랑 더한 다음에 개수 2개잖아. 나누면 얼마? 2분의 3. 아, 축이 2분의 3이 있구나. 이걸로 찾는 거야. 이해돼? 이거 맞지? 응. 그러면 2분의 3에서 축이 생긴다? 그 얘기는 y는 a x-2분의 3의 제곱 어쩌고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는 아까 1번 아니면 3번이라고 내가 추려냈잖아. 그지? 여기에서 만드는 공식 외운 거 기억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1번 마이너스 2a분의 b 사용하면 얼마 나와? 2분의 3 그대로 나와. 3번 마이너스 2a분의 b 사용하면 그대로 나와. 축은 얘네 둘 다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남은 거는 결국 a 앞에 부호가 양수여야 된다. 1번. 대입하지 않고 쌤 이렇게 푼 거야 지금. 대입한 거라고는 0, 마이너스 4밖에 대입한 거 없어. 나머지는 아무것도 사용 안 했어 지금. 축만 본 거야.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풀이. 이번에는 뭐에 집중하는 거냐 하면 마이너스 1이랑 4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된다. y가 0이 됐다고? 그럼 이거 2차 함수가 아니고 뭐야? 2차 방정식 된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해가 됐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이 근으로 존재해야, 인수로 존재해야 되죠. 4 넣었을 때 0 나왔다? 4가 근이네? x 빼기 4가 인수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상태에서 2차 계수는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근이 나왔다?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추가로 어디 지나간다고? 0,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4는 얘 1이고 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a a는 1 a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4 전개하면 정답 1번. 이렇게 풀어도 돼. 쌤이 제일 이 중에서 너희가 해봤으면 하는 풀이법은 3번 풀이법이야. 그냥 점이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나 나왔다고? 이거 두 분 다 나온 건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3번 풀이법. 알겠니, 얘들아? 자, 지금 이것도 봐봐. 689번 똑같은 거거든. 얘는 심지어 그림도 없지. 그러면 봐봐. 딱 세 점 나온 거는 일반형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y좌표가 둘 다 0이라고? 이거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식 어떻게 만들면 될까? 마이너스 4가 근으로 사용되고 1이 근으로 사용된다? y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가 근으로 사용되려면 인수로 누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4가 꼭 있어야 돼. 1이 근으로 사용되려면 x 마이너스 1이 꼭 있어야 돼. 근데 2차 계수는 문제에서 a라고 문자로만 알려줬죠. 여기 일반식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점 누구 남아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남아있죠.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 a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6a네. 아, a 값 1이었구나. 끝났네. 그제? 전개하면 a 얼마, b 얼마, c 얼마. 정식으로 접근하는. 이해돼요 이거? 깜짝이야. 자, 잠시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갑시다. 자, 아까 하던 거 비슷한 내용 이어서 가는 거거든. 봐봐. X축과 두 번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도 지금 Y좌표 둘 다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2랑 요거 두 개 근으로 사용되겠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쓴다.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어야 되겠다. 2를 근으로 사용한다? X 마이너스 2가 인수로 사용되겠구나. 근데 Y는 3X제곱이랑 모양이 똑같대. 그러면 모양이 똑같다? 2차 계수 3으로 똑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앞에 3 붙여주면 끝인 거야. 얘는 A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려준 거지. 됐나요? 전개만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세배해주면 끝이네. 간단한 문제였지? 그 다음에 우리 이 문제 같이 보고 가야 되겠다. 698. 얘가 지금 현재 그래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AB의 길이가 4래요. 자, 여기서 너희들이 딱 찾아야 되는 거 뭐냐? 너희 여기서 대칭축 찾을 수 있겠어? 선생님이 공식 알려줬지. 여기에서 축 찾으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줘. 얼마 나와? 1 나오니? 마이너스 2a분의 b 사용하면? 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 b의 값이 2니까 공식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치? 자, 요 상태가 됐는데 잘 봐. 그 다음 축이 1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게 현재 1이란 얘기잖아. 근데 AB의 길이가 4라며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항상 좌우 대칭 관계죠. 그러면 4라는 길이를 반씩 잘라서 2씩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너네 A좌표, B좌표 다 나왔다. 그치? A좌표 얼마야? 얘 마이너스 1,0. 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B는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3,0인 거야. 이렇게 해서 좌표가 바로 나와버려. 축이 식 안에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야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근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있어야 될 거야. 그지? 그리고 2차 계수는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문제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전개만 시켜주면 k 값이 확. 이해됐어요? 자, 701번. 독해야, 독해. 여기는 독해를 좀 해야 돼.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했어. 우리가 여기는 x축으로 보통 사용하고 y축으로 보통 사용하지 않니? 근데 x축 자리에 t를 적어놨고 y축 자리에 h라고 썼지. 그럼 우리가 보통 y는 어쩌고저쩌고 x제곱 뭐 이렇게 가던 식을 얘는 지금 y 대신에 h를 썼고 x 대신에 t를 썼으니까 어쩌고저쩌고 t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 이렇게 식이 변형되게 된 거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알아낸 거 1 대입했을 때 3분의 4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점이 아니라 꼭지점이죠. 꼭지점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 그러면 1,3분의 4가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식을 만들어주면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가 나왔겠구나. 근데 2차 계수를 모르는구나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문자 A 쓰시죠. 근데 우리 추가적으로 나온 정보가 또 뭐가 있다? 여기 요점 0,1이 나와 있지. 대입하라는 얘기네. 0,1 대입해. 그러면 1은 요거 그냥 바로 A 나오겠네. 이렇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H는 마이너스 3분의 1 t-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 식 완성된 거야. 끝 아니야 근데.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 높이가 얼마란 얘기지? 높이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t가 0이야? h가 0이야? h가 0이라는 얘기야. 이게 0이 됐다는 얘기야. 한글로 나온 걸 이렇게 문자로 변환할 수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로 바뀐 거네. 마이너스 3배 상당히 보기 마이너스 3분의 1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3배를 쫙 곱하고 들어갈게. 그러면 t-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거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쌤은 이미 완전 제곱 나와 있는 게 고마워서 이렇게 바로 갈게. 누구 제곱해야 4 나오니? 2 또는 마이너스 2. 따라서 t-1은 2 또는 마이너스 2일 거야. 우린 t값이 궁금하잖아? 1씩 다 더해주자. t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근데 t는 시간이잖아, 시간. 야, 시간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시간에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지. 3이 정답이란 얘기지. 이해됐어? t가 마이너스, 시간이 음수라는 게 시간을 되돌린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존재 안 하지. 우리는 왜 이런 거 존재 안 하게? 우리는 왜 시간이 음수일 수가 없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지? 우리는 몇 차원 존재야? 우리는 3차원 존재라서 시간에 음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희 1차원, 2차원, 3차원 이거 나누는 기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1차원이라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축을 하나만 쓰는 존재야. 예를 들면 X축만 있으면 너희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밖에 없지. 요렇게만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1차원적 존재야. 축을 하나만 쓰는 존재. 여기에서 추가돼서 Y축까지 추가되면 위아래 방향도 움직임을 가질 수 있지. 축이 두 개 있지. 몇 차원 존재? 2차원 존재야. 여기에서 추가로 높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축 3개를 쓰지. 상하, 좌우에다가 위로 간다, 밑으로 간다까지. 이게 몇 차원 존재? 그게 우리야. 우린 축을 3개로 사용하는 존재야. 이 축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는 거거든. 맞잖아. 우리 계단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고 계단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잖아. 우리 막 의지대로 할 수 있잖아. 3차원 존재가 맞아, 우리. 그럼 4차원 존재는 네 번째 축이 있다는 얘기지. 뭘까? 네 번째 축. 아니야. 대각선은 이 3개의 축 중에 2개를 혼합해서 쓴 거야. 완전히 새로운 네 번째 축. 이 시간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 내용이야. 네 번째 축이 시간이고 그 네 번째 축을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4차원적 존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갇힌 존재인 거야.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과학적인 내용이지? 4차원적 존재가 되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시간을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지. 근데 4차원적 존재가 되면 그건 쉬운 일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쌤이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쌤은 이렇게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요 위치까지 오려면. 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4차원적 존재가 되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돌릴 수 있잖아? 그럼 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간만 돌려. 과거로. 여기 생기기 전으로. 시간만 돌려. 그런 다음에 옆으로 딱 걸어간 다음에 다시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 그럼 나는 저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래서 4차원적 존재가 되면 정말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돼. 시간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좌표만 맞추면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왜냐? 시간은 똑같이 흐르니까 모두예요. 근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그 3가지 좌표에다가 시간까지 4번째 좌표까지 맞아야 돼. 만나는 게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그러면 거야. 벽을 관통할 수 없어. 관통은 못해. 그거는 물리법칙상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 새로운 질문이네. 관통은 또 새로운 차원을 다루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4번째 축도 모르는데 5번째 축도 뭔지 모르니까 5번째 축까지도 뭔지 알게 되고 그걸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4번째 축을, 시간의 축을 조정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래. 중력이 시간이랑 관련이 있거든. 근데 영화 인터스텔라 못 봤니 혹시? 안 봤어? 꼭 봐. 꼭 봐. 명작이야. 희대의 명작이야. 다 그거 보면서 재밌었니? 어떤 점이 재밌었니? 자세히 기억 안 나.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 한편 들어도 것 같아. 과학 시간에 들어줬지. 이게 과학적으로 엄청난 고증을 거친 영화야. 쌤이 개인적으로 아주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거거든. 그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이 극사실주의 영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해.
그 영화를 만들려고 물리학 교수님이랑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대.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알아야 영화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 교수님이랑 몇 년 동안 연구를 같이 해서 그 영화를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세계 인류가 우주에 대한 블랙홀과 뭐 중력과 이런 우주 천체 과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 학문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놨거든. 그래서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건 아인슈타인의 이론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우리처럼 이렇게 평상 이런 해수면에 사는 사람이랑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 있지.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사는 사람 있잖아. 똑같은 시간 60년을 살았다라고 해서 신체 나이를 측정해보면 중력이 셀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아직 젊다는 얘기지. 그치? 중력이 우리가 세겠니?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이 중력이 세겠니? 아니지. 우리가 더 지구 중심에 가까이 살고 있잖아. 우리가 중력이 더 세. 그러면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신체적 나이가 젊게 시간이 느리게 가서. 고작 그 차이로도 그게 60년이 지나면 쌓이거든. 그래서 인터스텔라 그 영화도 기억한다니? 중력이 센 행성에 두 명이 가잖아. 네. 한 명은 우주선에 남아있고. 그지? 너 기억 안 나는구나, 지금. 봐봐, 여기 중력이 되게 센 행성이 있었어. 바깥에 우주선이 여기에서 돌고 있었거든.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 기다리느라고. 두 명만 조그만한 우주선 타고 여기 내려가잖아. 거기서 2시간 놀다 오잖아, 얘네들. 사실 놀다 오는 게 아니지. 2시간 동안 자료 수집해서 돌아오잖아. 다시 돌아왔는데 기다리던 사람이 할배돼 있잖아. 기억 안 나? 그거 아니에요? 그 옷장. 옷장? 아닌가? 그거 시계. 그 영화 맞아. 그 영화 맞아. 그거 맞아. 네, 그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이론이 아인슈타인 이론이야. 중력이 셀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럼 저 인터스텔라 내용이 실제로 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아. 현재 우리 인류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이 사실이야. 잘하면 그 할 수 있는 시간.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 첫 번째 과정은 블랙홀을 통과해서 걔네가 살아남아야 된다. 블랙홀 내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심지어 그걸 지나가서 생존을 해야 돼. 그건 사실상 지금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해 가까워.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블랙홀까지 가는 데만 해도 얼마나 걸릴지 지금 알 수가 없어. 그 영화 가정이 그거야. 태양계에서 불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블랙홀이 생겨. 아, 그 과정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태양계에 블랙홀 없잖아. 제일 가까운 블랙홀이 몇 광년을 가야 있다는데 못 가는 거지. 그 첫 번째 가정이 성립이 안 돼서 지금 그 영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지금. 잡설이 너무 많았다. 자, 다호수 문제 비슷한 거네. 708번 같이 보자. 자, T익스프레스 같은데 O 지점에서 기둥의 높이가 8이래. 근데 O 지점에서 2m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16m. 근데 그럼 4m만큼 떨어진 곳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대칭 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칭 축이란다. 원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쌤은 이렇게 할게. 지면을 x축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y축 어디 잡는 게 편할 것 같아?
P 지나는 곳. 여기. 여기를 쓰면 Y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 봐. 여기 5에서부터 8m 올라온 곳에 P 꼭지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8. 꼭지점이 8인 거 이용해가지고. 근데 사실 여기 개수는 아직 모르긴 하지. 이렇게 바로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P에서부터 5에서부터 2m만큼을 오른쪽으로 왔더니 높이가 16이래. 그러면 요 점은 좌표로 따지면 5에서 2m만큼 오른쪽으로 왔다. 맞니? 그때 높이는 16이다. 2,16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대입할 수 있겠다는 얘기네. 대입하자. 16은 4a 더하기 8 나와서 8은 4a 됐고 a는 2 나옵니다. 완성됐지요? y는 2x제곱 더하기 8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문제에서 묻는 건 뭐야? 5에서 4m 떨어진 곳. 4, 몇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지? 4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4 대입해주면 2 곱하기 16 더하기 8이니까 32 더하기 8, 40 나온다는 얘기. 알겠지? X축, Y축 안 잡힌 문제는 풀기 힘들어요. 너희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706번도 마찬가지겠지? X축, Y축 잡아주고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갈게요. 9번으로 갑시다. 자, 합이 15가 되는 두 수가 있대. 한 수를 X. 그러면 그 순간 나머지 한 수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 그래. 더해서 15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곱을 Y라고 하래. 두 개 곱하라. 그 얘기구나. 끝났네. 그냥 정리하면 A, B, C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엄청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713번. 다음 표는 어떤 행성에서 자유낙하하는 어떤 물체가 X초 동안 낙하한 거리 Y. 낙하한 거리는,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오네. 낙하한 거리가 Y잖아, 그치? Y는 시간, 문제에서 X라 그랬지? 제곱의 정비례.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얘기일까? 시간 제곱에 정비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 상수 얼마를 곱하면 같아지는 거야. 이걸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하지. 한글로 나온 요 밑줄 친 이 부분을 보고 y는 얼마 x 제곱으로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정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상수 붙으면 안 돼. 그냥 비례관계다라고 했으면 붙을 수도 있는데 정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 붙으면 안 돼요, 이거.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1,3이든 2,10이든 여러분들이 대입하고 싶은 거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1,3이 제일 쉽잖아? 3은 네모 곱하기 1, 그냥 네모 3이네. 따라서 y는 3x 제곱이었다. 문제 10초 동안 낙하한 거리니까 문제 x에 10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300 나오게 하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716번. 미술관의 입장료가 4,000원인데 하루 입장객이 100명이었어. 그러니까 4,000원 기본일 때는 100명이었어. 입장료를
200x만큼을 내릴 거야. 그러면 변경된 입장료는 원래 4,000원이었는데 200x만큼을 뺀 만큼이 입장료가 되겠지. 입장객 수는 원래 100명이었는데 10x만큼 늘어난다고 하니까 100 더하기 10x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입장객의 수겠지. 이게 입장료, 이게 입장객 수. 하루 동안의 총 입장료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들어온 사람이랑 한 사람당 낸 입장료를 곱해야 그날 총 입장료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거? 그 총 입장료가 Y래. 이거 이제 전개를 하면 되는데 그냥 정비하기엔 숫자가 좀 많이 크잖아. 여기 앞부분 입장료에서 200 공통으로 묶어내고 뒤쪽에서 10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그럼 여기서 200 가져오고 여기서 10 가져오니까 결국 2000이 나와 있을 거야. 여기서 200 꺼냈으니까 이거 200 꺼내면 얼마냐? 200 빼기 X 나오니? 그 다음 뒤쪽에서 200 맞아 이거? 여기서 200을 꺼내면 여기서 200을 꺼내면 20 아니야? 20이지 그치? 그 다음 뒤쪽에서 10을 꺼냈으니까 10 더하기 X 요거 전개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지? 너무 커지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있는 건 낮춥시다. 벌집 구조 문제. 벌집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한 정육각형 모양의 벌집을 6개의 정육면을 둘러싸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X 단계에서 정육면체 벌집의 개수를 Y. 뭔 말이야? 자, 1단계지. 우리 지금 단계의 수가 X다. 그러면 X가 1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1단계.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거 Y가 벌집의 개수지. 여기 지금 한 개밖에 없다. X가 1일 때는 Y가 1. 됐나요? 그 다음 2단계. 즉 X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Y는 벌집 몇 개니? 7개니? 3단계 그림 그려야 될까? 안 그려도 돼요. 문제 잘 보세요. Y와 X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지금 모르는 미지수 A와 B 두 개입니다. 대입할 수 있는 값 두 개 준비되어 있다. 더 안 해도 돼. 첫 번째 1,1을 대입하자.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0이구나. 두 번째 2,7 사용하자. 7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1이니까 4A 더하기 2B는 6이구나. 이거 반 나눌게. 2A 더하기 B는 3이구나.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 연립하면 밑에 거에서 위에씩 빼겠습니다. 그러면 A만 남고요. 3 바로 나옵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3으로 바로 나옵니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완성했죠? 문제에서 몇 단계? 5단계 즉 x에 5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5, 25에 3 곱하면 75 마이너스 15 더하기 1 나오니까 정답은 61개 나오겠네.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만큼 시간 아까운 일이 없어요. 721번. 한 변의 길이가 3cm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는 매분 1씩, 세로의 길이는 매분 2씩 늘어나는 직사각형이 새로 생긴대. 변화하지. 점이 움직이거나 길이가 변화하면 쌤이 뭐라 그랬지? X초 후에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늘어나다가 X, 얘는 초가 아니라 분이구나. 문제에서 분 나왔잖아, 그지? X분 후에 사진을 찍은 게 지금 파란색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가로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원래 3이었는데 매분 1cm씩 늘어나거든. X분이 지났으니까. 가로 길이는 3 플러스 Xcm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로 길이. 원래 3이었는데 매분 2cm씩 X분 동안 늘어났거든. 그럼 결과는 3 더하기 2Xcm가 돼 있겠지. 넓이를 Y라고 하래. 아, 그럼 가로 세로 곱하라는 얘기네. Y,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고 싶다고? 35가 되고 싶다고. 이거 2차 함수가 아니라 무슨 문제? 2차 방정식 문제. 전개하면 2x 6에다가 3이니까 9x. 상수항 9 넘어오면 마이너스 26. 야, 이거 인수분해 되니? 되는 것 같네. 2x 더하기 13, x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분의 13, x는 2. x 시간이잖아. 시간에 음수 없다고. 시간은 양수만 있다. (730번) 유형까지 하면 다 했는데? 근데 이거 숙제 다 해올 수 있겠니? 함수 공부 좀 하고 시험 봐야 되는데 바로 수요일날 또 시험 보면 점수 난리 날 것 같은데. 729까지만 숙제 낼게. 729까지 숙제하고 730번부터 같이 몇 개 좀 보고 질문 받고 시험 준비를 해야 돼. 금요일날 이창수 시험 보는 거 해야 돼. 그래서 프린트 준비해줄게. 수요일날. 프린트에서도 저번에 했듯이 어려운 거 뽑아가지고 쌤이랑 몇 개 같이 볼 거야. 그렇게 공부하고 금요일날은 2차 함수 시험 보는 걸로 합시다. 이해됐죠? 숙제는 729까지만 합시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